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공공자산이죠. 바로 자연휴양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러니까 산림복지라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자연휴양림이 뭔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도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국립, 공립, 사립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보고 실제 시설이나 이용 방법 같은 꿀팁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쭉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그 뿌리가 되는 철학, 산림복지입니다. 왜 우리는 숲으로 가는 걸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산림복지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단순히 숲을 잘 가꾸는 걸 넘어서 이걸 사회복지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숲을 통해서 휴양, 문화, 건강, 교육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산림복지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 주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어릴 땐 숲체험원에서 놀고 나이가 들면 치유의 숲에서 건강을 챙기는 시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자연휴양림은 바로 중장년 세대의 핵심 휴식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복지라는 큰 틀을 이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자연휴양림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자연휴양림이 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인 정의를 보면 여기서 딱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산림교육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즉슨 자연휴양림이 그냥 경치 좋은 공원이나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뚜렷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공공복지공간이란 뜻입니다. 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재미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1988년에 유명산 휴양림 같은 곳들이 생기면서 첫 발을 뗐고요. 1990년에 드디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2001년에 있었죠. 바로 인터넷 예약 시스템. 이때부터 대중화가 확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에는 아예 산림문화휴양법이라는 독립된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제도가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자연휴양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나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히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자연휴양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립, 공립, 그리고 사립으로요. 이 셋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차이점이 들어오죠. 먼저 국립은 산림청이 직접 운영하니까 시설이 딱 표준화되어 있고 요금도 합리적이에요. 그다음 공립은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 살아있고 지역 주민 할인 같은 혜택도 있죠. 마지막으로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시설이 아주 고급스럽다거나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공립자연휴양림이 132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죠. 국립이 47개, 사립이 23개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국의 웬만한 곳에는 다 공립휴양림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양림을 고를 때 이런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약 좀 편하게 하고 가격도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여행이 좋다 하시면 국립이나 공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반대로 나는 좀 더 특별한 경험, 예를 들면 독채 펜션이라든지 프라이빗한 바비큐장 같은 고급 시설을 원한다. 그러면 사립휴양림이 딱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용적인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양림에 가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시설은 어떤 게 있고 예약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법적으로 휴양림에 갖춰야 할 시설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숲속의 집 같은 숙박시설은 기본이고요. 야영장, 산책로,
목공의 체험실 같은 편의 체험시설도 있고요. 당연히 취사장이나 샤워장 같은 위생시설,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물놀이장 같은 체육시설까지 정말 다양하죠? 한마디로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과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목적 건축물. 여기 보시는 희리산이나 진도 자연휴양림처럼 국산 목재를 써서 아주 세련되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는 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게 탄소도 저장하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휴양림 풍경 자체가 점점 더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약 꿀팁입니다. 국공립휴양림 예약은 숲나들이라는 통합 사이트에서 하는데 이게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숲캐팅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예약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미리 로그인 해두는 건 기본이고요. 결제할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 누르고 하는 것보다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면 단계를 확 줄여서 예약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약 대기 기능을 꼭 신청해 두세요. 취소하는 자리가 나오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1년에 10만 원씩 이용권을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바우처죠. 이걸로 돈 걱정 없이 누구나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998만 명,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죠. 이게 뭘까요? 바로 1년 동안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계산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2명은 매년 자연휴양림에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실감나는 숫자입니다. 다음 숫자는 3조 260억 원입니다. 이건 2026년 산림청의 예산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어요. 물론 산불 같은 재난 대응 예산도 크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휴양 공간을 만드는데 국가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자연휴양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리하우스처럼 좀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시설을 늘리는 거고요. 둘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빡빡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이 가진 안정성에 민간의 창의성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인데요. 저는 이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울창한 숲,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운치 있는 통나무집 이런 게 생각나면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찾아보세요. 자연휴양림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 곁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 바로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연휴양림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점점 더 도시화가 심해지는 미래사회에서 과연 이 자연휴양림이라는 공간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소중한 공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